안녕하세요. 우리 마음속은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스트레스부터 삶의 의미까지 건강한 마음의 작동 원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여정의 시작은요,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의 이 한마디에서부터 출발해 볼까 합니다. 와, 정말 강렬한 말이죠. 그의 이야기는 인간 정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던 인물입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곳이죠. 거기는 말 그대로 인간 정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실험실 같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그 끔찍한 현실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대체 왜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가?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말이죠. 네, 바로 이 경험이 프랭클에게 우리 존재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 겁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볼 핵심 질문이에요. 이건 뭐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 떠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마음의 지도를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관점입니다. 프로이트는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싸우는 전쟁터라고 봤어요. 한쪽에서는 본능적인 욕망이 이거 하고 싶어! 소리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도덕적인 양심이 그러면 안 돼! 하고 막는 거죠. 그럼 건강한 마음은 뭐냐? 바로 이 둘 사이에서 자아, 즉 이고라는 심판이 중심을 딱 잡아주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균형을 잘 잡아야 결국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고 또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런데요.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프로이트와는 180도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로저스는 인간의 마음을 전쟁터가 아니라 마치 한 알의 씨앗 같다고 봤습니다. 이 씨앗 안에는 원래부터 꽃을 피우고 성장하려는 긍정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마음이란 외부에서 억누르지만 않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어때요? 이 두 관점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한쪽은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할 전쟁터로 보고 다른 한쪽은 잘 가꾸어야 할 씨앗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우리는 과연 내면의 갈등을 잘 다스려야 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내면의 가능성을 잘 키워내야 하는 존재일까요? 자, 이렇게 마음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건강한 마음이라는 게 그냥 이론으로만 그치면 의미가 없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삶의 도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마주하는 가장 큰 도전. 네, 그건 바로 스트레스라는 이름의 용입니다. 스트레스.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이걸 좀 쉽게 정의하자면요. 환경이 야, 너 변해야 해 하고 요구하는데 내가 그걸 감당할 준비가 안 됐을 때 느끼는 긴장감이에요. 뭐랄까, 내 힘은 10인데 밖에서 20만큼의 힘으로 나를 누르는 상황인 거죠. 그때 우리 몸과 마음이 팽팽하게 긴장하는 겁니다. 한스 셀리에라는 연구가가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3단계로 정리를 했어요. 자, 1단계는 경고 단계. 갑자기 스트레스 상황이 닥치면 우리 몸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비상벨을 울리는 거죠. 그리고 2단계는 저항. 이제 정신 차리고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모아서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3단계죠. 이 저항 상태가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탈진 상태가 오는 겁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는 거죠. 번아웃을 바로 이런 상태고요. 자, 스트레스라는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맨몸으로 싸워야 할까요? 아니죠. 다행히도 심리학은 우리에게 꽤 쓸만한 도구 상자를 줍니다. 이 용에 맞서 싸울 무기들이죠. 이 도구 상자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무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적 적응. 이건 문제 상황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시험이 어려우면 공부 계획을 짜서 정면 돌파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방어적 적응. 이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이, 그 시험 별로 안 중요해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방법, 방어적 적응은요, 방어기제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정신적인 방패예요.
너무 아픈 현실에 정면으로 부딪히면 마음이 깨질 것 같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방패를 딱 드는 거죠. 현실을 살짝 비틀어서라도 내 마음을 지키려는 아주 본능적인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신적 방패, 방어기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정말 흔하게 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합리화라는 방패예요. 이게 뭔지 한번 볼까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있죠. 여우가 높은 곳에 있는 포도를 따먹으려고 막 애를 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뭐라고 하죠? 저 포도는 어차피 쉬어서 맛도 없을 거야. 이게 바로 합리화입니다. 내가 얻지 못한 건 사실 별로 좋은 게 아니었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우리도 뭔가 실패하거나 실망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달래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게 단순히 방패를 들어서 나를 지키기만 하는 걸까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야기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빅터 프랭클에게로요. 프랭클은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깨달았습니다. 생존을 결정짓는 건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프랭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삶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와, 정말 깊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삶의 의미는 뭐지? 하고 가만히 앉아서 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삶이 우리한테 매 순간 묻고 있다는 거죠. 너는 이 삶을 가지고 뭘 할 거냐? 하고요. 그렇다면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프랭클은 의미 있는 삶이란 이런 것들로 채워진다고 말합니다. 첫째, 어떤 끔찍한 상황에서도 내 행동과 태도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를 아는 것. 둘째, 그 선택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것. 셋째, 세상에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 나만의 과업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돌려서 내가 아끼는 사람이나 더 큰 무언가를 향해 바라보는 것. 결국 의미라는 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치열한 선택과 책임,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 나가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프랭클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채워넣고 또 만들어 가시겠습니까?